자, 두 번째로 지금 새누리당에 벌어지고 있는 공천 싸움. 김무성 대표가 드디어 지더라도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지요. 내가 찍어놓은 공천 룰 건드리면은 선거 참패로 끌고 가겠다. 건드리지 마라. 협박이죠. 일각에서 좀 철없는 사람들이 고의 패배론을 김무성 대표가 펴고 있다 해서 제가 참 저런 말을 함부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고의 패배로는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본인이 지더라도라는 말을 본인의 입에 올렸습니다. 아니 선거가 이기도록 이길 방법이 있으면 고쳐서 이기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선거가 지더라도 상향식 경선은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저 본질이 뭡니까? 본인이 이미 아는 거죠. 본인이 이대로 가면 선거를 질 수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늘 넣고 있기 때문에 이 총선을 앞둔 당대표에서는 선거가 진다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늘 머릿속에 선거를 진다는 거를 담고 다니니까 그냥 튀어나온 거죠. 근거에 이 보면 한때는 200석 이상의 대승이 될 거다. 안철수 탈당해서 창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180석은 거뜬하게 될 거다. 과반수는 훨씬 넘을 거다더만 이제는 이제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선거를 지더라도 이런 발언이 나옵니까? 지금 상태로 아니 왜냐하면 이 판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읽고 있는 게 김무성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경선 그 룰을 설계를 직접 했기 때문에 그 본인이 뭐 사실은 지금까지 정치 오래 하면서 정치 좀 참신하고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 상부동계에 있었고 박지원하고 친하고 온갖 정치적 술수에 능한 사람인데 이렇게 판 설계에 놨을 때 정말 아름다운 사형식 경선이 안 될 거라는 거를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고의 패배론 얘기한 게 의도적으로 경선을 개판 5분제로 만들어서 무조건 150석 이하로 끊어버리겠다는 저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새누리당이 상향식을 하든 하향식을 하든 적어도 경선을 해서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될 수 있는 공정하고 페어한 환경이라도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유령 당원이나 위장 전입이나 뭐 착신 전화나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해서 그것이 완전히 없다 했을 때 그것이 그야말로 공정해질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지금 뭐 오늘 보면 이재만 대구 동을 유승민 의원 지역에 싸우는 이재만 후보가 유승민 의원 측의 그 유령 당원 문제를 또 제기했더만요.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뭐 상당수가 이 실제 장부에 있는 사람이 현재 당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당원 가입하면은 이 일정 절차가 있거든요. 당원 가입서 내고 이렇게 해서 명단 올려야 되는데 그냥 명단 툭툭툭 갖다 껴놓는 겁니다. 그렇게 껴놓으니까 지금 더 문재인 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뭐 당원이 뭐 200만 명, 300만 명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도 가다가 또 없어지면 또 갖다 껴놓고 그냥 당원에서 이게 지금 사고가 터지고 있고 그러니까 당원에서 사고가 터지니까 이제 김무성 대표는 당원 명부로 사고 터지는 데는 100% 안심번호 공천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것도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안심번호 공천이라는 게. 안심번호 공천이라는 게 이른바 여론조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샘플을 관리를 하잖아요. 네, 자기들 네, 지역마다 자기들이 계속. 갖고 있는 명부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좀 되는데 이 안심번호 공천은 이 통사에 있는 그 명부를 그냥 정당에 넘겨버린다. 그러니까 이 통사들이 계속 반대를 한 게 우리 이 통사에 가입된 사람들은 처음 가입될 때 주소를 적어놓고 언제 어떻게 이사 간지 모르기 때문에 대구에 살던 사람이 좀 부산으로 가 있을 수 있고 서울로 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 확인 못한다 우리가.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해서 50% 이상이 자기들 있는 주소하고 다를 거다. 그러면 안심번호 공천으로 이런 거 했다 치잔 말입니다. 50%가 대구가 아닌 사람이 대구 지역 경선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거 떨어진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떨어진 사람이 명부 다 내라 그래가지고 조사하고 245개 지역구에서 다 소송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구로구에 있을 때 가입한 전화를 그 뒤로 계속 쓰고 있으면 폰만 받다가 지금 현재 뭐 영등포구인데 구로구에 사는 사람이 영등포 갑의 경선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가 찬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 방송에서 한 대여섯 번을 새누리당은 이 책임 당원 명부를 이 예비 후보한테 줘서 적어도 이 책임 당원이 누군가는 알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해야 공정하지 않느냐.
그것도 모르면 저거는 30%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를 접촉해서 다 만나고 나머지는 당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선거를 뛰게 하면 이런 불평등한 게 있냐 하니까 어제 이제 불러가지고요. USB에 여기 당원이 다 담겨있다. 30만 원 주고 사가라 해가. 어제 거의 뭐 800 몇십 명 냈는데 지금 어제 한 700명이 사가갔어요. 오늘까지는 막 다 사갔을 겁니다. 그 어제 산 사람이 나한테 와서 주머니에서 꺼내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우찌돼 있는데 하니까 한 5천 명 들어있대요. 그러고는 그 안에 뭐 책임 당원하고 다 섞어놨다. 그 이름은 석자가 다 있더냐 하니까 변희 X, 황장 X 돼 있다는 거 이름도. 그러면 전화번호는 뭐 010 얼마 해서 다 있더냐 하니까 그거는 안심번호로 배난해 난 거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안심번호 작업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그러면 책임 당원인지 일반 당원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그야말로 아무 자고도 쓸모없는 암호고 이름도 석자가 다 없으면 이걸 뭐 하려고 돈 주고 사는데 하니까 에이 30만 원 날렸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짓 이거 말라줍니까? 이거 들고 어디다 쓰겠어요? 거기 있는 거 출력해가 5천명 만명을 들고 어디다 쓰겠어요? 그럼 이거를 왜 줍니까? 난 새누리당이 가끔씩 사고하는 걸 보면 저게 도대체 아프리카인지 한국인지 구분이 안 가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경선 실무가 들어갔을 때 사고 터질 위험성들이 하나도 제거 안 되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경선 들어가지도 못하죠.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김무성 대표하고 이한구 공관위원장하고 이른바 싸움이 나고 있는데 이한구 위원장은 지역 한 광역마다 한 3개씩 해서 우선 추천자니까 총 한 48개 정도 지역을 쉽게 얘기하면 전략공천 가겠다. 그리고 철저하게 서류 심사해가지고 탈락시켜서 컷오프로 가겠다 그러고 있는 거고 김무성 대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맞붙어 있거든요. 이 맞붙은 싸움에 이른바 좀 제3자들이 관심 갖는데 누가 이기든 이한구 위원장이 이기든 김무성 대표가 이기든 실제 경선이 들어갔을 때면은 지금 우리가 제기한 이 당원 유령당원 문제 우리 현역과 정치신의 불평등 문제 안심번호 문제 폭탄이 수두룩히 지금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또 어제 나한테 왔던 그 양반은 분구 애정지예요. 근데 선관위가 분구 애정 지역에서 뛰는 사람은 예비 후보로 등록한 데만 뛰어야 되지. 그건 못 들어가죠. 분구대에서 이제 새로 생길 그 지역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선거운동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이 뒷감당을 선관위나 뭐 헌재 대법원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이러느냐. 애초부터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선거구의 일부만을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빨리 선거구 획정을 해주던가. 지금 23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안 하면 총선이 연기돼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오늘도 안 합니다. 예? 23일 날을 왜 DDA로 잡았냐면은 이제 해외 동포 선거 제 교표 맹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그 사람들도 이제 투표하는 이 선거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선거구가 확정이 안 되니까 이게 명부 작성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것만 해도 이제 나중에 또 당선 무효 선거 무더기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분구나 통폐합되는 지역에 있는 그 예비 후보들은 근본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한 선거라고 할 수 없는데 선관위도 웃기는 게요. 지금 불법인데 단속을 안 한다. 또 예비 후보는 자기가 신고한 지역에서만 뛰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이 경선 문제가 이제 흔히 친박과 친이라 그러는데요. 오늘 그 조선일보 이동관 이제 서초를 뛰는 전 친이계의 맏형이죠. 친이계 맏형 보면 또 이분 기겁을 하는데 지금 가장 세게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등 선거에 대해서 현역과 이른바 본인 처음 출마하는 거니까.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당원 명부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이 당 기득권들이 정치 신인은 도대체 당원 명부 같은 거 받아봐야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안 하고 100% 여론조사로 가자.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한구 공관위원장도 도저히 당원 명부 가지고 이게 이제 안 맞으니까 이제 100% 여론조사를 선호하는 것 같고, 이제 김무성 대표는 갑자기 또 이제 뭐 30% 당원을 강조하고. 근데 이게 원래 예전에 바뀌지 않았었어요? 아 예전에 처음에는 친박이 50% 당원 하자. 김무성 쪽에서 70% 국민 여론조사하고 30%만 당원을 하자 이랬죠. 이러다가 이제는 친박이 이제 100%고 그 다음에 비박들도 자기들이 직접 뛰는 예비 후보들 현역이 아닌 사람들은 또 100% 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면 입장이 바뀌었냐면 제가 볼 땐 그런데 당원이 많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새누리당을 개혁하겠다는 의중을 분명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원이 박 대통령의 뜻을 가지고 개혁을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친박은 처음에 그랬겠지. 근데 돌아보니까 유천부 이게 뭐 완전히 무슨 이런 당원이라 해봐야 이른바 토들에 줄 서 있고 무슨 박근혜 정부 아니 새누리당의 유령 당원이 아니라 진짜 돈 내는 당원 그거 뭐 개인이 직접 내는 거 아닐 겁니다 아마 또 다른 사람이 대납이 대납이지. 수두른데 그런 당원들이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한번 물갈이를 하겠다고 나서는 당원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게 애초에 아닌 거죠. 그냥 토나 여기다 줄 서 있겠죠. 그러니까 친박의 그 최경환 위원장이 전국을 다니지 않습니까? 다녀서 막 하는데 이게 안 먹히고 있을 거야 분명히 당원한테 이미 다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차라리 여론은 지지가 높으니까 100%로 가자 그러는 거고 김무성 대표는 현역을 유지시켜야 되니까 다시 또 당원 중심으로 바꾼 거고 이 친이계라 하더라도 친이계의 정치 신인 입장에서는 당원 가지고 싸움이 안 되니까 또 100%라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친이 친박 구도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요 일찌감치 유령 당원 문제, 선거구 획정을 안 하는 문제, 매수 조작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선거판이 제대로 가지 않고 마지막에 총선 한 번 더 하거나 선거 연기될 거다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싸움판이 그걸로 가잖아요. 지금 이 지금 큰 또 하나의 불씨가 지금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거 무슨 지금 김무성 대표든 친박이든 이 사람이 중간에서 조정해서 만들어낼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이분 원래 또 말을 막 직설적으로 하는 분이니까 할 말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과거 인터뷰를 보면은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워낙 큰 실망을 했어요. 이분이 대구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그 무능 기회주자들 그 발언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공관위원장 맞자마자 다 갈아치겠다고 작정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할 때 지금 친이가 문제가 아니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 그 현역만 문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가 전국 다니면서 이번에 중앙당 개입 없으니까 야 토어들 다 나와 너희들 조직 많이 있잖아. 돈 써서 다 나왔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후보수가 지금 2배가 더 많아요. 이렇게 다 나왔는데 갑자기 이한공관위원장이 너희에서 나가. 이 나갈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면전이 이게 친이 친박 전면전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과 개혁 세력을 이한구 위원장이 정확히 맞더만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을 이기려면은 당원들이 그러니까 박 대통령 생각대로 당원들이 박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뛰어준다는 전제에서 이기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새누리당 당원들은. 지금 새누리당의 이 친박 핵심도 자기 당의 성격이 뭔지 당원들을 너무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저 당의 당원 성격도 모르는 사람들이 친박 핵심이 있었던데 그래서 이 불행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한구 위원장이 이 판을 조기에 정리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유령 당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착신 전화 또 대포 핸드폰부터 시작을 해서 당비 대납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접수를 받는다고 한 일주일쯤이에요. 접수 신고센터를 걸어놓고 그 접수 결과 이게 선거를 공천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하겠다 하면 아마 일주일 사이에 그 접수가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이게 상향식 경선이냐 상향식 경선으로 위장한 정치 쇼지 이러고는 전부 무효하고 엎어버리는 게 제가 볼 땐 답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없냐? 지금 최고위원회에 보면 어제 보니까 뭐 서로 용납 안 한다고 서청원 김무성이 싸우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또 김태호 최고위원이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 잘 돌아간다 국민들 앞에 무슨 창피하다 이러더만은 또 90도로 일어서가 이렇게 절을 하더만요. 그러니까 김태호 이진재 등이 그냥 아이고 막 최고위원 못 해먹겠다 이제 차례대로 사퇴하고 그 다음에 지도부 붕괴되고 비대위 구성하고 뭐 이러면서 슬슬 맛이 가지 않겠습니까? 김무성 대표는 이제 의총 하나 갖고 버티겠다 하는데 새누리당이 그래 의총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약에 상향식으로 이대로 밀어버리겠다고 하면요 이제 국민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야 저 인간들 진짜 한 번 더 해먹고 싶어서 지랄 발광을 한다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은 이제 김태호 최고위원이 지금 창피한 수준도 아니에요. 좀만 가보세요. 좀만 가보면은 구태 정치의 이 지역의 이 토호들의 엄청난 문제점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얼굴을 못 드는 정도가 아니라 당 간판 가지고 선거 못 치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볼 때 이번 총선은
집단 무효가 돼서 총선 한번 더 치르든가 안 그러면 총선이 상당 기간 연기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 박 대통령은 지금 이 북한과 쉽게 얘기하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북한과의 전쟁은 글로벌 전쟁이에요. 동아시아 패권 전쟁과 맞물려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바쳐야 되는데 국민들이 바치게 해주는 조직이 새누리당이거든요. 근데 이 당이 완전 개쓰레기들로 다 지금 뒤덮여 있기 때문에 전쟁 수행이 안 됩니다. 이 전쟁 수행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박 대통령이 이거 이대로 글쎄 저는 뭐 결단을 할 거라고 보는데 이건 도저히 뭐 대통령 정권 하나 문제가 아니고 전쟁을 선포해놓고 자기 당이 저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국민들하고 일을 하겠어요? 산으로 가는 새누리당 경선 참 앞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